폐타이어 1톤을 이 공장에 넣으면 황금빛 석유가 콸콸 쏟아지고 검은 재생 원료가 그대로 회수됩니다. 버려지는 부분은 극히 일부예요. 독일도, 미국도, 일본도 못 해낸 일을 한국에서 그것도 8년짜리 스타트업이 해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회사의 이름부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LD카본이라는 회사예요. 2017년 황용경, 백성문 두 대표가 손을 잡고 만든 스타트업입니다. 처음 시작은 경상북도 김천의 작은 공장 한 칸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검은 물건이 지금 지구에서 어떤 골칫거리인지부터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환경부 산하기관 공식 자료 기준 2024년 한 해 국내에서 나온 폐타이어가 40만 150톤입니다. 전년보다 2.7% 더 늘었어요. 매년 조금씩 불어나고 있죠. 전 세계로 시야를 넓히면 연간 발생량이 약 10억 개. 컨테이너선 몇 대분이 아니라 항구 몇 개를 채워도 남는 규모예요. 문제는 이게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폐타이어 한 짝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 지금 도로갓길에 버려진 타이어 한 짝이 서기 2500년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땅에 파묻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집안을 무너뜨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선택지는 사실상 두 가지였습니다. 잘게 부셔서 학교 운동장 바닥이나 매트로 까는 것, 아니면 시멘트 공장 소각로에 던져 넣어 연료로 태우는 것. 전자는 돈이 안 되고 후자는 탄소를 뿜습니다. 자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쪽이든 그냥 버리는 것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타이어의 원재료가 뭔지 아세요? 석유예요. 석유로 만든 물건을 태우거나 갈아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안에는 되찾을 수 있는 석유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학자들은 이미 1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열분해라는 기술이거든요. 공기가 닿지 않는 밀폐통 안에 폐타이어를 넣고 섭씨 400도에서 600도 사이로 서서히 익힙니다. 그러면 고무를 이루던 성분들이 갈라지면서 액체 기름과 가스, 그리고 검은 탄소 가루로 분리돼요. 이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100년 동안 상업 공장 하나가 제대로 돌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타이어라는 물건의 정체를 잠깐 짚고 가야 합니다. 겉모습은 그냥 검은 고무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놀랄 만큼 복잡해요. 천연 고무와 합성 고무가 섞여 있고 카본 블랙이라는 탄소 분말이 무게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강철 와이어까지 얇게 겹쳐서 박혀 있고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밑에서 빗길, 눈길, 뜨거운 아스팔트를 다 견뎌야 하니 이만큼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있어요. 가왕이라는 공정입니다. 황을 이용해서 고무 분자들끼리 서로 손을 잡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손잡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결합되면 열을 가해도 녹여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콘크리트에 철근을 박아 굳혀버린 것과 비슷해요. 한번 굳으면 다시 부드러운 반죽으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타이어를 그토록 튼튼하게 만들어준 비밀이면서 동시에 100년 동안 재활용을 막아온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열분해라는 기술 자체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시도된 방식은 전부 한 번에 한 통씩 처리하는 구조였습니다. 반응기에 폐타이어를 채우고, 드고, 식히고, 꺼내고, 청소하고, 다시 채우고 한 사이클 돌 때마다 라인이 통째로 멈춥니다. 전기료, 인건비, 유지비를 다 계산해보면 뽑아낸 기름을 팔아도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손해였어요. 여기에 더해 반응기가 자주 막혔습니다. 타이어에 박혀있던 강철 코드가 관을 긁고 찌꺼기가 배관에 눌어붙어 몇 주 만에 라인을 세워야 했어요. 독일의 여러 열분해, 플랜트, 일본 후지 리사이클, 미국의 벤처들이 1980년대부터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경제성 있는 상업 공장으로 살아남은 곳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뛰어든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무덤 사업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자, 이제 앞서 잠깐 미뤄뒀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LD카본의 두 대표가 남들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지점, 그건 바로 이들이 문제의 순서를 바꿨다는 점이에요. 남들은 전부 어떻게 하면 기름을 더 많이 뽑을까에만 집중했습니다. 반면 LD카본은 다른 질문을 먼저 던졌어요.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부산물, 이걸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지? 바로 그 검은 부산물, 업계에서 차르라고 부르던 골칫덩이 말입니다. 이걸 고품질 재생 카본 블랙으로 되살리는데 승부를 걸었어요. 동시에 100년 묵은 배치식 공정 자체를 갈아엎었습니다. 연속식 무산소 열분해라는 새로운 라인을 설계했어요. 한 통씩 넣고 꺼내는 방식이 아니라 컨베이어처럼 폐타이어가 한쪽 끝에서 계속 들어가고 반대편에서 기름과 카본 블랙이 쉬지 않고 나오는 구조입니다. 좁은 온도 구간을 24시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산소는 단 한 점도 새 들어오지 못하게 봉인했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폐타이어 1톤을 이 라인에 넣으면 황금빛 열분 해유가 대량으로 흘러나오고 재생 카본 블랙과 철심까지 따로따로 회수됩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전체 재활용률은 98%에 가까워요. 사실상 폐기물이 통째로 자원으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카본 블랙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요. 이걸 이해해야 이 기술의 진짜 무게가 보이거든요. 카본 블랙은 타이어 무게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원료예요. 새까만 미세 분말인데 이게 있어야 타이어가 단단해지고 오래갑니다. 문제는 이걸 새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석유나 천연가스를 섭씨 1500도 근처까지 올려 불완전 연소시켜야 얻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천만 톤 규모라고 관련 업계 보고서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LD카본은 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폐타이어 안에 이미 들어있던 카본 블랙을 꺼내 되살리는 거니까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졌어요. 품질도 신품에 근접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회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규모감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25년 4월 LD카본은 충남 당진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폐타이어 자원순환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연간 5만 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단일 시설 기준으로 아시아 최대입니다. 물론 이 회사의 길이 마냥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2025년 중반에는 초기 시설 안정화 이슈와 경영권 관련 잡음이 겹치면서 가동이 잠시 멈췄고 역시 무덤 사업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조용히 설비를 정비하고 공정을 손봤어요. 2026년 상반기 라인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핵심 열분의 공정 기술을 미국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했어요. 무덤이라 불리던 시장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특허를 손에 쥔 겁니다. 이 그림 진짜 반전이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타이어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글로벌 자동차 타이어 업체들 발등에 뜨거운 불이 떨어져 있거든요. 유럽연합은 2024년 발효된 에코디자인 규정, 이른바 ESPR을 통해 의류 타이어 같은 주요 제품의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하위 법령을 준비 중이에요. 2027년 상반기부터 세부 기준이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못 지키면 유럽 시장 진입이 막혀요. 여기에 탄소국 경조정제도 이른바 CBAM도 전환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죠. 제품 만들면서 뿜은 탄소만큼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예요. 미쉐린, 브리지스톤, 구시어 같은 세계 1, 2, 3위 회사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아니라 이미 신발 밑창이 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점에 한국 LD카본이 국내 카본 블랙 업계 최초로 ISCC 플러스라는 유럽 친환경 국제 인증을 손에 넣고 재생 카본 블랙 양산에 들어간 겁니다. 유럽으로 가는 통행증을 손에 쥔 회사가 한국에서 튀어나온 셈이죠. 국내에서는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가 이미 관련 원료 협력에 나섰고 글로벌 메이커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판이 한 번 더 커집니다. 2023년 SK인천석유화학이 LD카본에 직접 지분 투자를 결정해요. 단순 자금 투자가 아니었어요. 향후 10년간 LD카본이 만든 열분 해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장기 파트너십이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만들기도 전에 팔 곳이 정해져 있는 회사가 된 거예요. 여기에 HD현대오일뱅크와 한국타이어가 손을 잡고 한국형 블랙사이클이라는 컨소시엄을 출범시켰습니다.
12개가 넘는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서 폐타이어 수거부터 열분해, 정제, 새 타이어 원료화까지 전 과정을 국산화하는 대형 프로젝트예요. 성과도 이미 나왔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와 HD 현대오CI는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정제해서 ISCC 플러스 인증 카본 블랙 3종을 개발했고, 한국타이어는 2024년 11월 이 인증 카본 블랙을 실제 타이어 양산 라인에 처음 적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폐타이어에서 다시 새 타이어로 이어지는 완결된 순환고리가 전 세계 어느 곳도 아닌 한국에서 처음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 부처는 폐타이어를 포함한 자원의 고품질, 재생원료화 R&D 사업에 2030년까지 수백억 원대 예산 투입 계획을 발표했어요. 스타트업이 씨앗을 뿌리자 대기업 자본과 국가 예산이 동시에 붙어 판이 몇 배로 커지는 국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진짜 한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25년 6월 대전 카이스트의 한 실험실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화학과 홍순혁 교수 연구팀의 성과입니다. 지난 180년 동안 전 세계 화학자들의 머리를 짓눌러 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황으로 단단히 묶여버린 고무 사슬을 어떻게 다시 원래의 분자 단위로 깨끗하게 풀어낼 것인가? 독일도, 일본도, 미국도 매달렸지만 근본 수준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팀은 없었어요. 그런데 홍순혁 교수 팀이 이 자물쇠를 열어버렸습니다. 비결은 이중촉매라는 두 개의 열쇠였어요. 첫 번째 촉매가 황으로 묶인 결합을 정확히 끊어내면 두 번째 촉매가 곧바로 끊긴 사슬을 깔끔한 고리 모양 분자로 다시 닫아버립니다. 두 반응이 한 반응기 안에서 자동으로 연결돼 일어나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목표 화합물 선택성 92%, 수율 82%, 쉽게 말해 폐타이어를 넣으면 원하는 분자로 92%가 정확히 변환되고 그중 82%가 실제로 회수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기술은 별도의 정제 과정 없이 시중에서 그냥 수거한 폐타이어에 바로 적용해 검증됐어요. 이 마법 같은 결과물이 뭐냐? 두 종류의 화합물이에요. 하나는 시클로펜텐, 새 타이어용 고무의 원료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시클로엑센, 이건 나일론 육의 핵심 전구체예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 카펫, 낚싯줄, 자동차 에어백, 이 모든 곳에 들어가는 그 나일론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버려진 검은 폐타이어가 새 타이어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옷감으로 자동차 부품 소재로 환생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연구는 화학 분야 국제학술지 캠에 정식 게재됐고 한국영우재단 지원을 받아 100% 국내 연구진이 만든 성과였습니다. 시장 이야기도 짧게 짚고 갈게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의 최근 보고서를 종합하면 타이어 열분의 제품 시장은 2024년 약 44억 달러에서 2035년 100억 달러대로 성장이 예상되고 타이어 재활용 시장 전체는 2030년까지 90억 달러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재생 카본 블랙 분야는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어요. 기관마다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진짜로 커진다. 그리고 그 커지는 시장에서 지금 가장 앞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있긴 해요. 중국입니다. 카본 블랙 생산량 세계 1위, 폐타이어 수거량도 압도적이에요. 다만 중국이 회수하는 폐타이어 상당량이 비공식 비인증 영역에서 처리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양은 많지만 유럽이 인정하는 인증 체계까지 갖춘 라인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반면 한국은 조합이 특이합니다. LD카본의 연속식 무산소 열분해, 공정, HD 현대오일뱅크의 ISCC 플러스 인증 카본 블랙 3종, 한국 타이어의 양산 라인, SK인천석유화학의 안정적 공급망, 정부의 R&D 예산 지원, 그리고 카이스트의 근본 기술까지 스타트업, 대기업, 정부, 학계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만한 조합, 지금 지구상에 흔치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묘한 일이에요.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는 일본과 독일의 기술을 따라 배우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에서, 배터리에서, 조선에서 그랬듯이 이제는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도 한국이 새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것도 대기업이 아니라 8년 전에 시작한 스타트업이 첫 삽을 떴다는 점이
이 이야기를 더 극적으로 만듭니다. 외국 관계자들이 당진 공장을 둘러보고 나서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왜 이걸 못했지? 답은 어쩌면 아주 단순할지도 몰라요. 남들이 다 안 된다며 짐을 싸던 그 자리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딱 한 번씩만 더 시도했거든요. 배치식이 안 된다? 연속식으로 갑시다. 부산물이 골칫거리다? 그 부산물부터 상품으로 만듭시다. 사람 손이 많이 든다? 극한까지 자동화합시다. 황결합을 못 푼다? 촉매를 2개 씁시다. 이 무모해 보이는 결정들이 한 걸음씩 쌓여서 오늘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매년 40만 톤씩 쌓이던 그 검은 산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게 이제 황금빛 기름으로, 재생 카본 블랙으로, 그리고 옷감의 원료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수입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일자리를 만들고 동시에 유럽과 미국 시장까지 노리는 흐름이 함께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자원이 없어서 늘 밖에 손을 벌려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버린 폐기물을 수입해 고부가가치 원료로 되살리는 도시광산 수출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자원 빈국이라는 오래된 꼬리표가 도시광산 강국이라는 새 이름표로 바뀌는 순간 그 최전선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독일이 실패했고 미국이 접었고 일본이 물러난 그 자리에서 충남 당진의 한 공장과 대전 카이스트의 한 실험실이 새로운 산업의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도로 위를 굴러가는 타이어의 상당수가 한국 기술로 되살린 재생 원료로 만들어졌을지 모릅니다.